뭐 마음 공부를 하던 뭐 알아차리기를 계속 하던 하여간 이런 게 한 번만에 뭐 다른 상황으로 된다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거야말로 약간 환상이라는 거죠. 네. 오히려 이제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좀 알아차리고 했으니까 이제 한간에 들은 지식들, 네. 그런 요런 마음 공부에 관한 정보들을 안 상태에서 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나는 이제 이거 다 넘어가고 네. 다른 상황 오지 않을까? 네. 내가 꿈꿨던 네. 뭐 그게 끌어당기기라고 할 수 있고, 근데 현실은 그렇다는 건 아닌 거죠. 내가 지금 어떤 그 감정 상태를 느끼고 있지? 네. 에다가 거기서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느끼고 있는 나는 누구지? 네. 인식하고 있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네. 나는 누구냐라는 거죠. 제가 질문이 떠올랐는데, 혹시 그럼 레이님은 네. 아까 이제 이걸 우울함을 예로 들었는데, 그럼 뭐 하루 이틀 갈 수 있는 좀 가벼운 우울 말고 어떤 그 좀 긴 우울함 이런 거를 직접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그렇죠. 저도 많이 느꼈죠. 아. 많이 느꼈고 아주 뭐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뭐 네. 길다 그러면 어쩌면은 뭐 10년, 20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짧으면 뭐 하루 이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죠. 이 질문 왜 들었냐면, 저도 한 우울증을 계속 반복해서 겪고 좀 좋아졌다가 또 좋아지는 거에 기대를 했다가 더 나빠지면 너무 괴롭고 이거에 좀 반복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방금 말씀해주신 어떤 그런 내가 왜 우울할까 저 같은 어떤 약간 이성적인 사고 자체도 작동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렇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이라도 정신이 차려졌을 때, 그리고 지금처럼 좋아졌을 때 복귀는 가능은 한데, 네. 그 상태에서는 정말 제가 지금 한번 겪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있는 그대로 그 어떤 우울함, 지독한 우울한 감정을 다시 겪으라고 하면 정말 몸소리가 쳐질 정도로 네. 두렵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걸 보실 수도 있고, 또 곳곳에 저는 진짜 주변에 말을 못할 뿐 그 우울한 감정에 굉장히 네. 취약한, 네. 또는 지금 현재도 이제 뭐 약을 먹으면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냥 완전 물음표인 사람들이 주변에 은근히 많단 말이죠. 네. 그분은 본인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유를 명확하게 무슨 어떤 뭐 원인, 그건 병원 가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완전 저는 좀 딜레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심지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아까 뭐 사회적으로 뭐가 조금 더 뭐 모자라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건 좀 표피적인 층의 원인이라고 좀 끄집어내면 그런 원인을 볼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우울하니까 뭐 바깥에서 일 100 할 것도 저는 뭐 50도 못하고 이랬으니까 점점 이제 이게 자존감이 깎여가죠. 네. 근데 이게 좀 깊어지고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냥 문득 매번 우울증이 나타날 때마다 약간의 양상들이 조금 다른데, 제가 한 번은 뭐 우울증이 한 몇 달쯤 됐을 때 좀 네.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평소에도 어렸을 때부터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먹는 거나 이런 걸로 잘 풀지 않아요. 네. 근데 한 2년 전, 3년 전에는 유독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네. 근데 머릿속으로는 다 알아. 가만히 이걸 느껴줘야 된다. 이런 게 근데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네. 어떤 행위로라도 이거를 뭔가 풀어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먹는 걸로 하고 있더라고요. 일종 혹식으로. 네. 말도 안 되는 거를. 네. 근데 그거를 막 먹는데 이성적으로 컨트롤 해야겠다 싶어요. 근데 이게 일단은 고장난 것처럼 작동이 안 되고, 네. 그 먹는 게 행위가 심지어 그 제 몸이 이러고 있잖아요. 식탁에서 뭐 먹고 있잖아요. 이게 느껴져. 네. 그러니까 관찰이 되는 거예요. 네. 뭔가 따로 떼어져서. 네. 근데 이거를 멈출 수는 없는데, 제가 그걸 계속 이제 해보니까 뭔가 이거는 제 몸을 빌어서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약간 이거는 진짜 좀 약간 뭐가 씌인 게 아닌가? 네. 그게 약간 직감적으로 들었어요. 전혀 저 같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너무 세서 네. 그러니까 나가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나같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네. 이성적으로 백날 컨트롤해도 너무 막강해서 네. 결국 그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을 대응하는 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금방 말씀드렸던 톨레식의 그런 방법인데, 이렇게 우울함이든 무슨 폭식증이든 네. 뭔가를 한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나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뭔가를 했을 때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때 마음에 안 들어하는 내가 누군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렇죠. 안 들어하는 그런 어떤 그런 같은 각도에서 나 스스로를
한 걸음 물러서서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뭘 많이 먹고 있다 그러면 그 순간 또는 그 이후에도 잠깐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 그 직후라도 내가 왜 먹고 있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내가 분명히 내가 먹고 있는데 내가 고픈가? 내가 그런 것들을 일부러 한번 보는 거죠. 내가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답을 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배가 고프진 않아. 그쵸. 그런데 내가 왜 먹지? 글쎄, 나도 모르게 손이 가던데, 근데 왜 손이 갈까? 어쩌면은 그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가만히 있는 걸 내가 못 견뎌서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못 견딜까? 가만히 있으면 뭔가 불안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왜 뭔가를 해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뭔가 정체되고 뭔가 후퇴되는 것 같고 뭔가 몸을 움직여야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먹는 거가 쉬우니까 그걸 자꾸 먹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 네. 그러면은 내가 왜 그럴 때 그렇게 불안하고 뭔가 하게 되지? 이런 식의 질문을 자꾸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결국은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나를 인정하거나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그거를 부정하고 네. 다른 상태를 내가 원한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든 나의 어떤 그런 어떤 욕구이든 어떤 허기짐이든 네. 무엇이든 간에 지금 있는 그대로가 내가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고 또는 뭔가가 편안하지 않고 다른 뭔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알게 된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그게 이제 그때 참나의 관점에서 정말 내가 저거를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나를 바라보고 그걸 생각하는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다 보면은 내가 이 현실 상황 속에서의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고 있고 그거의 원인도 생각해 볼 뿐만이 아니라 네. 그거의 그 다음 단계 결과도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좀 더 객관적인 그런 어떤 판단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유도가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그게 좀 더 잘 되면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요소는 원인은 두 가지의 어떤 측면에서 이유가 다 있다 그러잖아요. 네. 첫 번째는 불안감이고 네. 두 번째는 사랑이고 이 불안감의 양극단, 이 불안감의 그 끝으로 갈수록 좀 더 우리가 봤을 때 편안하지 않은 약간 비이성적인 뭔가 탐닉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고 사랑에 가까울수록 편안하고 뭔가 여유 있고 즐겁고 이런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이 두 개의 정점의 사이에서 어떤 한 지점에 내가 있으면서 뭔가를 하게 된다. 그게 구체적인 양태는 나의 어떤 상황이나 각 개개인의 특징, 어떤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이 두 개 중에 어떤 부분에 어떤 지점에 내가 와 있구나라는 것들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게 되면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게 되면서 그거가 개선되거나 고쳐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폭식증 어떻게 나아졌는지 한번 네. 짧게 말씀드려볼까요? 저 정말 많은 거 안 했고 오히려 되게 이거 간단하게 스위치 바꾸듯이 뭐 하나를 바꿨는데 나았거든요. 네. 근데 한 몇 달 동안 그랬으니까 꽤나 그 폭식증도 약간 습관처럼 자리 잡힐 때쯤 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늘 이렇게 지금 막 뭐 예를 들어 혼자 생각이니까 와 이렇게 말도 안 돼. 사람이 먹는 양이 아닌 이렇게 막 단 거 막 온갖 단 거 이런 거 완전 이렇게 뭐 이렇게 괴물같이 먹어대면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늘 지배를 하면서도 먹는 습관이 더 이어졌다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걸 계속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밖에 안 했네. 그럼 한 번도 내가 그럼
그래 먹고 싶은 거 막 한번 원 없이 먹어봐라고 내가 놔주지를 못했구나 한 번도. 네. 풀어놔 보지 못했구나 내 네. 스스로를. 통제를 했었다. 통제를 엄청 하죠. 왜냐면 이거 아닌 거라는 거를 뭐 학습해서 알든 아니면 이건 정말 뭐 누가 봐도 아니라는 거를 알고 이거 있는데 이거를 허용 자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래 그럼 너 먹고 싶은 거 그렇게 스스로 브레이크 걸지 말고 그냥 있는 거 다 허용해봐. 그냥 여기 펼쳐져 있는 거 다 그때도 식탁 앞에 뭐 그냥 쌓여있는 걸 다 먹고 싶은 거예요. 네. 왜냐면 그냥 배부른 걸 모르겠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래 한번 먹어봐. 그 네. 혼자 스스로 안 돼? 네. 그런 대화를 한 거죠 저는 네. 저한테. 네. 그래 여기 있는 건 다 먹고 그때 돼서 생각해봐. 네. 그래서 정말 여기서부터 다 먹기 시작했어요. 네. 그랬더니 거의 뭐 몇 달 만에 3달 이상이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냥 몸에서 네. 배부름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네. 저는 그걸 처음 느껴본 거죠. 네. 그 배부름을 느끼니까 거기부터 스탑하더라고요. 네. 이거 얼마나 사실 자연스러워요. 네. 그럼 그때부터 안 찾죠. 네. 그러면 그것도 지금 그 톨레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네. 결국 참나가 나의 에고에게 네. 자유를 허용한 거죠. 그렇죠. 통제를 하려고 그런 게 그렇죠. 아니라 그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내 있는 그런 어떤 실제 상황을 네. 알아봐 주는 거가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못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과정 속에서는 그런 알아봐 주는 거 네. 그렇게 실제 한다는 거를 인정하고 네. 존중해 주는 순간 그런 나의 에고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길은 이거 알아봐 주는 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알아차리는 거죠. 네, 진정해요. 예.